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런 얘기는 좀 유튜브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매일 고객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분야의 세무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건물주분들, 이 세금적인 관점에서 건물주분들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저같이 이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일반인들의 삶과는 많이 다른 거는 맞죠. 그 포인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주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는가? 사실 제가 세무사가 되기 전에 어릴 때는 예전에는 뭐 건물주면 다 똑같이 돈이 막 흘러 넘치고 아무리 펑펑 소비를 해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이러한 상상을 하곤 했는데 세무사가 돼서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더라고요. 제가 느낀 일반적인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의 삶도 쉽지만은 않다. 이유는 대부분 이제 세금 때문인데요. 제가 세무사로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한 부분을 가지고 제 주관을 좀 담아보자면 크게 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을 물려받은 케이스와 본인이 이룬 부로 자산을 취득한 케이스. 첫 번째 유형, 부의 대물림, 상속증여죠. 최근에 제가 만났던 고객분 중에 청담동, 그리고 삼성동, 서초동 건물주분 세 분 다 소유하고 계신 꼬마 빌딩의 가치가 시가로 150억에서 300억 정도 하는 빌딩이었는데 이 세 곳 모두 특징이 비슷해요. 건물값 중에 토지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재미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매각해서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이 상속증여 받은 건물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수십 년간 일궈온 어떤 가업과도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 살아생전엔 처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전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속이 일어나는 세대는 슬하에 자녀분들이 최소 평균적으로 2~3명 이상은 되죠. 즉 그 얘긴즉슨 공동소유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처분이 쉬울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재산을 공동소유하게 되면 상속인 자녀들은 저마다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합치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상속 분쟁이라도 생기면 골치 아프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의 대부분은 웃기게도 대부분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건물 관리비, 공과금, 수선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하게 되고요. 서울 지역의 건물은 최근 땅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무지막지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 역대급 폐업률이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그때 이제 장기간 공실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쉽지 않죠. 임대 수입의 절반은 국가가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상속증여 받은 건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연부연납에 대한 세금이 끼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우리가 한 번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이 세금이 감당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사전증여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겠죠. 이 증여세도 수억 원 되다 보니까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가령 증여세가 3억이 나왔다. 6번에 걸쳐서 5년간 연부연납을 해주니까 1회당 3억 나누기 6 해서 5천만 원씩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임대 수입 중 상당 부분은 또 증여세 납부에 사용이 됩니다. 임대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 연봉까지 넣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수입을 받아도 5년간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다 내고 이후에 또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자 했더니 어때요? 같은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그 사이에 지가가 또 올라서 똑같은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세금이 거꾸로 2배, 3배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주고 싶어도 자녀가 받을 능력이 없어서 증여를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더 심각해요. 세금이 일시에 거액으로 과세가 되죠. 상속은 시점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정말 가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증여 없이 그대로 100억의 건물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상속세법으로는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약 30억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상속세는 10년의 연부연납 기간을 마련해줘서 1년에 3억씩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10년간 사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은 제로거나 사실상 마이너스겠죠. 처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00억에 팔면 세금 떼도 몇십억은 될 텐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생각이고 처분하고 뭐 할 건데 그거예요. 평생을 사실 이 가족 세대가 이 업을 해오던 분이 이 건물을 처분하고 그 돈을 다시 어떻게 올릴 것인가, 비트코인을 살 건가요? 어차피 대부분은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 처분 대금을 사실 소비로 다 날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처분하고 이런저런 세금을 다 내고 상속인들끼리 나눠 가지면 이 100억 재산
재산이 반에 반토막이 됩니다. 이민을 가는 게 아닌 이상 그 처분 대금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몇몇 건물주분들은 최근에 처분의 이유가 해외 이민 때문이신 분들도 요새는 종종 상담을 오고 계세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상담 사례인데요. 요새 과세당국에서 꼬마 빌딩을 상속증여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준시가 4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공시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과세당국에서 이 물건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100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속세가 30억 원이 나왔던 사례인데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매로 처분하거나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내고 대출받아서 세금 내느라 이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입을 받아도 세금 내고 이자 내고 하느라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대부분 나이가 젊냐? 그렇지 않아요. 노노상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한다. 상속받는 자녀들 나이가 50대, 60대입니다. 10년간 연부연납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나면 그들도 70세가 넘고 상속을 또 준비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건물주 쉽지 않다, 보는 것만 보인다고 이면에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본인의 소득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유형인데요. 주로 연예인, 사업가, 의사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특징이 좀 있죠. 이분들은 워낙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투자, 대출 규모를 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분들은 웬만해서는 개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지 않아요. 통상 법인으로 취득을 합니다. 이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49.5% 최고 세율 구간에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대소득을 더 쌓아봤자 누진세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지분을 설정한 가족법인 형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개인 소득세와 이원화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세율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건물에서 본인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 법인의 임차료를 내고 비용 처리를 하면서 세율 차이만큼 절세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이,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자산을 대물림해주는 첫 번째 유형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생애 주기 동안 준비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 차이는 어마어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세금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주분들이 세금 고민으로 시작해서 세금 고민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건물주는 되는 것도 어렵지만 충분한 나의 소득 활동 없이는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매번 제가 딱딱한 세법 내용만 말씀드리다가 최근 이제 건물주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걸 토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